자, 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김정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히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만일에 우리가 이제 2026년인데 27학년도죠. 27학년도의 대입 논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 그리고 필수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펴보고 나는 몇 월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6월 정도에 이제 우리가 3평이 있고요, 6평이 있고요, 9평이 있죠. 보통 3월 달에는 이제 3평을 봤을 때 아직은 내가 본격적인 수험생의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3평을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더라도 뭔가 심각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6월까지 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논술을 쓰는,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3학년이든 N수생이든 간에 보편적인 이제 논술에 대한 이제 타진을 해보는 이 기간은 사실 3월 달에는 수요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6월 정도에 좀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가, 그리고 어느 학교를 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타진하는 목표가 있지만 6평을 보고 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계획은 언제 나오냐면 조금 이른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혹은 9평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논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대부분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평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교과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타진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논술 전형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험생들의 어떤 상황을 배제한 이후 우리가 논술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뭔지 알아야 그걸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인 유형을 배제하고 월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수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복수 합격한 이제 N수생들의 공통점을 토대로 이제 파생되는 결과를 보면 얘네들은 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 기간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좀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3월 정도의 그 3월 후에는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보통 아주 포괄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 개개인마다 그 문제 유형별 대응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희대학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경희대학교의 문제 유형을 보면 1번 유형의 경우 어떤 여러 가지 제시문을 이제 제시한 이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 그리고 논지, 이해, 여기에 대한 비교. 자, 비교라고 하는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파생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의 유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준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2번의 제시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시를 합니다. 기준 제시문은 뭐다? 그러니까 뭐 제시문 4의 관점에서 무엇을 땡땡 하시오라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문제 유형은 이 기준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 대상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 제시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A 유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 자, 이제 경희대학교를 쓰는 친구들이 건국대를 좀 또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B 유형이라고 봅시다. 자, 건국대학교의 유형은 문제 자체가 복합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이해와 비교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제의 특성이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관점 이런 거를 보는 문제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제시해라, 설명해라. 자, 이게 1번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2번의 유형도 어떤 대상 제시문이 나와요. 보통 이제 2번의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어떤 그 현상에 대한 그 구체적 이해, 그러니까 사례가 보통 제시되거든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이제 둘 다 논술이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를 제시를 하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이걸 바탕으로 관점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지만 해석 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비문학 혹은 비문학의 어떤 그 이해라든지 비교 분석을 굉장히 강점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에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형의 문제에 적합한 친구가 생각보다 건국대학교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상당히 접근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높은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이 건국대학교의 유형과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좀 깊이 있는 그 인사이트를 요구하는 문제가 보통 이제 한양대학교의 문제입니다. 이 한양대학교는 비교를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인사이트, 즉 해석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이제 6평을 보기 전까지 얘기해요. 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 썼다고 이 학생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이 학생은 가장 잘 대응하는 문제 유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타진해보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양, 그리고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문제의 유형별로 대응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에서 다 잘하는 논술이 있고, 그리고 이 학생만 잘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현재 뭐 고3이든 인수생이든 선생님이라고 만났지만 이 학생이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역량이 강화된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강화된 분야로 적합한 학교의 문제 유형을 산출하는 게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이 기간에 선별이 돼야 돼요. 이 학생은 어떤 게 장점이다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평을 보죠. 6평을 보죠. 자, 6평을 보면 이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 뭐 여기에서 물론 이제 뭐 아주대라든지 뭐 경기대학교라든지 뭐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중앙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봅니다. 보지만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6월부터 9월부터는 배제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잘한 적 없다. 이 문제 유형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소양보다는 좀 거리가 멀다. 뭐 제일 좋은 건 이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의 유형 그리고 이 학생이 잘하는 거의 유형이 일치하면 딜레마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때는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 학생이 대응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배제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잘하는 거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선택에 의해서 이걸 특별하게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왜냐하면 9평을 보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는 엄청 기간이 이제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9평 끝나면 접수기간 있죠. 그리고 접수기간 이후에 수능이 있는데 그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이후에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9평을 보고 난 이후에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이 기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최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강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이 잘하는 거를 선택해서 강화를 시키고 이 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강화가 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촉박하게 진행되는 이제 대입의 어떤 실제 시험과 수능과 논술의 기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간에는 배제와 선택의 기간. 따라서 여기에서 이 학생이 이 어떤 분야를 잘해요. 이 학생 경희대학교에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과제가 나옵니다. 이 과제라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역량을 강화하지만 부가적으로 이 친구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국수 영탐에서 뭐 2, 4, 3 이 정도의 최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문제를 너무 잘해요. 그럼 이 경희대학교와 유사한 학교 A를 선정한다면 이 학교는 이 수능 최저로는 좀 지원하기 굉장히 버겁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학교를 지원하려면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복수 합격을 기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수학을 좀 올려라. 그리고 탐구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 혹은 영어를 강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과제가 다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충족하고 이것도 강화가 되면은 복수 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선별,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그 레이더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학교가 있고, 근데 가고 싶은 학교와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수월한 학교가 있으면 이게 일치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인데 내가 쓰기에는 좀 이 학교의 내용과는 좀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합격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고 다른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판단 기준을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별을 봤을 때 논술 문제는 대략 한 뭐 이제 대분류로 보면 3개, 세부적으로 보면 대략 한 6개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시켜야 되는 학교는 어딘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학교의 유형과 나는 정말 잘 맞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학교만큼은 좀 포함시켜 보자. 이런 타진하는 기간이 이 6월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논술을 보는 친구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때 무언가를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논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연습해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바탕으로 답안지를 봤을 때 이 학생하고 좀 잘 맞는 학교는 어디인 것 같으니 이 학교를 좀 포함시켜 보는 게 어떠냐, 이 학교는 좀 배제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피드백은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제공을 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대입논술의 이 중요한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타진해보는 이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